자, 지금부터 설 입자 파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 입자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쓰고 그 옆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면 새 신자라고 하는데요. 이 새 신자는 하나하나 떼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위에 있는 이 한자는 무엇이냐 하면 설 입자거든요. 설 입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게 뭐죠? 나무 목이죠, 저희 배운 거. 그러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서 있는 나무라고 알 수 있는데 이 서 있는 나무를 옆에 이 도끼근, 이 도끼로 베면 새 것이 나오죠. 그쵸? 도끼로 나무를 베면 새 나무가 나오죠. 오래된 나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새 신자다. 이 새 한자가 합쳐져 있다. 기억해 두셔야 될 거 설입, 나무목, 도끼근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 신자 파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믿을 신자 파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믿을 신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옆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이렇게 돼서 믿을 신이 생기는데 이 옆에 있는 이 한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람 인자거든요. 사람 인자랑 옆에 있는 이 글자는 말씀 원자입니다. 말씀 원자. 예를 들어 사람이 본인이 하는 말을 지키면 아주 신뢰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본인이 한 말을 지킨 사람은 그 다음에도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을 받겠죠. 신뢰를 받고. 그러니까 이 한자가 말씀원 옆에 사람이 더해진 믿을 신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사람과 말씀이라는 거. 자, 파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몸신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몸신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자, 얘는 임신한 여자의 몸을 본따 만든 한자인데요. 뭔가 여기쯤이 한 머리고 여기쯤이 한 배고 이쯤이 한 치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부수인데요. 이제 원래의 뜻은 이제 임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와서 지금의 뜻인 이제 몸 또는 몸의 상태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임신한 여자의 몸을 본따 만든 한자인 만큼 원래 뜻은 임신하다였는데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 내 몸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라고 확대 해석이 돼서 지금의 뜻이 이제 몸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얘는 신기하게 부수인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한자가 있고 여기 이렇게 몸신자가 부수로 들어가는 한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없습니다. 신기하죠? 끝입니다. 귀신 신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귀신 신자는 이렇게 씁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거는 부수인데요. 일단 부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 녀석에 대해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 번개의 모양을 본떠 만든 납신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구름 속에 번개가 쫙 내리꽂는 모습을 아마 본따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 번개를 초월적인 존재와 많이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요 한자 자체가 이제 신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뜻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앞에 다른 한자를 붙여서 헷갈리지 않게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요 앞에 부수가 생긴 건데 요 부수는 보일시라는 한자인데요. 얘는 재단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한자예요. 이제 제사상이라고 하죠. 네, 제사상을 본따 만든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신자는 이제 귀신 말고도 신령, 정신 여기에 들어가는 신자들이 다 귀신 신자를 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첫 번째 한자는 모양형입니다. 모양형은 이렇게 씁니다. 모양형은 석삼자의 변형인 터럭삼자와 원래 이렇게 나눠져 있던 평평할 견 또는 열개라고도 하는 한자가 합쳐진 형태를 가집니다. 열개자가 쓰임에 따라 이것은 거푸집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어떤 물체의 모양, 형상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을 때의 모양이라는 것도 의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어떠한 형세를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양형자는 상형, 형편, 과거형, 다각형 등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 한자는 나타날 현입니다. 나타날 현은 이렇게 씁니다. 나타날 현은 볼견에 구슬 옥자를 더한 모습입니다. 나타날 현에는 나타나다라는 의미 이외에 지금, 현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타날 현은 동일한 뜻으로 이 한자 이외에 이 한자도 있는데요. 이때 이 나타날 현은 두드러지다, 분명하다, 뚜렷하다라는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나타날 현은 표현, 현금, 가상현실, 현지 등에 사용됩니다. 마지막 한자는 향할 향입니다. 향할 향은 이렇게 씁니다. 향할 향은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림이 이렇게 있네요. 겉을 둘러싸는 벽면으로 이루어진 집과 가운데 네모난 창문이 있습니다. 이때 창문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지 그 향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한자를 기억하여 향할 향을 외울 수 있습니다. 향할 향을 정리해보자면 무엇을 향해 추가로 방금 전, 마침내, 드디어 라는 의미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향할 향은 방향, 취향, 지향, 풍향 등에 사용됩니다. 그럼
이를 실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자는 우선 이렇게 5획을 쓰고 부수로는 큰 대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이를 실을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를 실에 손 숫자를 써서 실수, 잘못하여 이를 그르침이라는 뜻의 실수가 있고요. 이를 실자를 써서 상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상실이란 단어는 어떤 관계가 끊어지거나 혹은 어떠한 것이 아주 사라지거나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를 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안녕히 계세요. 네,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랑애를 쓸 때 보통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데 이 사랑애는 이 획을 그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방금 쓴 게 부수 마음심이고요. 이 부분이. 나머지는 이렇게 써서 총 13획인 한자 사랑애입니다. 이 사랑애를 사용하는 단어로는 그리워할 연, 사랑애로 연애가 있고요. 따라 죽을 순, 사랑애를 사용하는 순애가 있습니다. 이 순애는 사랑을 위해 온몸을 바침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랑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들야와 밤야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야입니다. 들야는 총 11획으로 이 순서대로 씁니다. 부수는 마을리이고 뜻은 들, 야생, 촌스럽다의 의미이고 이 들에서 파생되어 문박, 교회, 시골 등과 같은 의미로도 확장되어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주류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들야가 사용된 단어의 예시는 야망, 광야, 야당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밤야입니다. 밤야는 8획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부수는 저녁석입니다. 이 밤야와 고을, 이름, 액 두 가지로 쓰이는데요. 야일 때는 해가 뜨지 않는 밤, 저녁 무렵이란 뜻이고 액은 고을의 이름, 진액, 즙이라고 합니다. 이 밤야가 사용된 예시는 야간, 심야, 야광, 야근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자는 정할정이란 한자고요. 정할정은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위에 있는 게 진면이고요. 여기 있는 게 이제 발정입니다. 이제 이 두 개 한자를 합쳐가지고 쓰는 말이고요. 주로 이제 결정하다, 가정하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이 다음 한자는 싸움전이라는 한자이고요. 싸움전은 싸울 전이라고도 읽으며 주로 이제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떨다, 흔들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율하다
할 때 그 전율이 이 떨다에서 온 말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한자가 이 창과라는 한자이고요. 여기 있는 이 한자는 호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쓰는 창이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싸움이라는 말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주제입니다. 제주제는 이제 이 모습이 여기가 이렇게 땅이고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제주라는 한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흑토를 더하면 있을 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흑토를 더해서 있을 제로 하고 이 한자가 제주제가 된 겁니다. 주로 이제 재능, 뭐 인재, 영재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배워볼 한자는 비로소 시인데요. 비로소 시는 이렇게 씁니다. 비로소 시는 8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뜻을 나타내는 계집, 여와 소리를 나타내는 별, 태가 합하여 여자의 뱃속에 아이가 생기는 일이 시초라는 데서 비로소 처음의 뜻을 나타내는 형성자입니다. 일단 계집여가 부수고요. 이 비로소 시로 만들어진 단어는 시작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배워볼 한자는 법식이란 한자인데요. 일단 이 한자는 총 6획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 한자는 뜻을 나타내는 장인, 공과 소리를 나타내는 주살이기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여기서 주살이기 부수입니다. 그리고 이 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단어는 개막식, 그리고 방식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